그 중등 과정은 좀 생물이 뭐라 해야 되나 단순하고 그죠? 단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근데 이제 고등부로 올라오면은 그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죠? 너 저기 아.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뭐 누가 결근했는 거 봐, 그래? 처음에 나오는 게 생물의 고성 단계 맞잖아. 네. 그거 해야 되나? 동물의 고성 단계. 우리 생물이 자기 몸을 형성할 때까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 그죠? 네. 가장 그 생명체의 최소 단위로 이 세포라고 해, 세포. 그래서 세포 요거는 동물 세포, 뭐 식물 세포 이렇게 있고 생명체의 최소 단위다. 최소 단위라는 얘기는 세포가 모여서 생명체가 된다. 그 말이지. 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생물은 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죠? 네. 그 말이고 이 세포가 생명체가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이나 구조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조를 따른다는 얘기는 벽돌을 쌓아갖고 뭐 벽이 되고 집이 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세포를 모아서 생명체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능적 단위다. 생명체. 그 말은 세포의 기능이 모여서 생명체 전체 기능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오늘 사람 다 왔나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르나? 된다고. 다 왔나? 아니 뭐 원장선생님 촬영을 해놨거든데 네. 그러면 해야 되지 누가 안 하는지 모르지. 네.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생기나? 세포. 그렇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하면은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죠. 네. 거기 또 분열하면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최초에 우리 생명체가 수정란에서 출발하거든. 수정란이 세포 하나잖아. 그게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이 달라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할을 해갖고 기능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체 최소 단위가 이제 세포고. 자, 세포 다음에 이제 단계가 조직이죠. 네.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 그러니까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의 모임이야.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의 모임이 조직이죠, 그죠? 네. 동물 조직은 네 가지 있는 거 알죠? 몸을 싸고 있는 피부 같은 게 상피 조직이야. 뭐 눈물샘, 침샘 같은 소화샘이라든지 소화관에도 이렇게 있으면 안쪽 내벽이 있겠죠. 네. 이것도 상피 조직이에요. 그 상피 조직의 특징은 굉장히 세포가 붙어 있어. 그래야 뭐 몸속에 이렇게 밖으로 안 빠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조직과 조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는 조직과 기관을 연결시켜서 만약에 결합 조직이 이루어지면 조직이나 기관이 서로 부딪히면 뭐게 돼요? 파괴될 수도 있다. 네. 그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피세포는 틈이 없어. 세포 사이에 따다닥 붙어 있는데 반면에 결합 조직은 이 완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 사이에 이 관충직이라 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세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대표적인 게 누구 결합조직에? 혈액이야, 그죠? 혈액, 근육, 뼈, 림프, 뭐 지방 이런 것들이 다 결합조직. 그 다음에 이제 근육조직이 있죠, 그죠? 네. 근육조직. 운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근육조직이에요. 가로무리근이 있고 민무리근이 있죠, 그죠? 네. 수축기한이 빠른 대신에 쉽게 필요한 게 가로무리근이고, 민무리근은 수축기한은 느리지만 거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골격근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심장을 이루는 근육, 심장근 또는 심근. 그 다음에 우리 내장을 이루는 근육, 내장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골격근은 수축기한이 빨라야 돼요, 그죠? 네.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되잖아, 팔다리 같은 거. 그래서 가로무리근이야. 가로무늬가 있는 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수위근이라고 해요, 수위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심장근은 빨리 뛰어야 되잖아. 네. 맨 가로무늬근이고. 대신에 내 의지대로 뛰다 안 뛰다 말이 안 되죠. 네. 계속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불수위근이라고 해요. 내장근은 빨리 뛸 필요가 없잖아. 네. 이미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이라든지 영양소는 내 거죠. 천천히 소화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축기한이 느린 민물이 있고 이것도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불수익이. 자,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 있어. 네. 신경을 이루는 세포가 뉴런이죠. 네. 뉴런 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신경다발이라고 그러더라. 척수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게 기관인데 그 전의 단계가 이제 신경조직이야. 이거는 운동을 담당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죠. 네.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모양이나 기능을 갖는 모임. 그게 기관이에요. 뭐 코든 눈이든 귀든 뭐 대장이든 소장이든 이런 게 기관이죠, 그죠? 네. 조직이 모였는데 어떤 통일된 기능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위라든지 눈 같은 특별한 고유한 모양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물은 기관이 모인 기관계가 있어,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화계를 하면 소화계라고 하면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입이 있고 위가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게 기관계고 간도 음식물은 안 들어가지만 뭐 소화계에 속해. 이자도 음식물은 안 들어가지만 소화계에 속합니다. 기관계가 모여서 뭐 개체. 개체, 그죠? 네. 이거는 뭐 그냥 내신 대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그림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지? 그 교재에 있는 모양을 보고 이게 조직인지 아니면 기관인지 이런 거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양소.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물이니까 영양소인데, 몸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고, 그죠? 내 몸이 낸 영양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네. 그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 와 그 봉화가 이 탄광 밑에 무너져가 입구 무너져 갇힌 사람들 있지. 9일 만에 구제되는 거 그렇다. 네. 그 어떻게 9일 동안 안 먹고 살았냐 하면 물이 있었다. 물이 있었고 또 이제 커피 믹스 알지? 네. 그게 있었대. 그래서 커피 믹스하고 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물이라는 영양소는 계속 들어가줬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9일까지 있기가 좀 힘들어요. 7일 정도 넘으면 남자는 죽는다고 해요. 여성은 좀 더 오래 간다고 해요. 한 9일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물이 있고
커피 믹스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해요. 그죠? 옛날에 그 상품 백화점 가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래. 여기 이제 무너졌거든요. 네. 김영삼 정권 때인데 그때 14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무너진 갇혀 있다가 구출된 사람이 있어요. 14일 동안. 14일 동안 왜 살았냐면 자기 동원육을 먹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양소가 하나도 몸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에너지를 못 얻어서 탈진 상태가 되면서 죽어요. 그래서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먹는 게 다 영양소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눠. 에너지원이 되는 거를 3대 영양소, 네. 주 영양소라고 했니? 네. 주 영양소.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영양소가 되는 거는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에너지원이다. 이거는 에너지원이 아니다 이거죠. 네. 에너지원인 주 영양소는 탄단질이야.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단단질. 그 다음에 부영양소는 물, 무기염류, 비타민 이렇게 나눴습니다. 얘들은 부영양소 얘들은 뭐예요? 저분자 물질이에요. 그래서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흡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주영양소의 에너지원인 탄단지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중합체야, 그지? 네. 중합체. 단위체, 작은 게 여러 개 결합해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죠? 이거는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거는 자체가 저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 필요 없이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주영양소인 탄단지를 흡수 가능한 형태 단위체라고 해요. 그죠? 네. 중합체를 단위체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게 뭐예요? 이화작용이죠. 네. 물질에 대해서 이화작용. 그러면 이 하나하나 이제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 치려면. 그죠? 탄수화물. 여기 이제 원소로는 CHO로 구성됐다. 그죠? 네. 그러면 얘 속에 있는 에너지를 얻고 나면은 어떤 게 뭐 나오겠어? CHO로 된 분자가 나오겠지.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를 얻고 나면은 그걸 호흡이라고 해요. 그죠? 에너지 얻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CO2하고 물이라는 거 때문에 나와요. 그러면 CO2는 우리가 날섬으로 빼내면 되죠. 그죠? 네. 물은 다 나옵니다. 그죠? 오줌으로도 나오고 땀으로도 나오고 또 입으로도 호흡으로도 물이 나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에요. 주로 쓰는 에너지원이에요. 만약에 이 세 개 다 있으면 먼저 쓰는 게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내 몸을 구성하는 데 주로 많이 쓰는 거지. 네. 그죠? 그램당 얼마야? 4kcal다. 그죠? 네. 또 혹시 뭐 빵, 삼겹살 뭐 이렇게 막 영양소들 두루 섞어 놓고 몇 킬로칼로리를 얻었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주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최구성 물질도 돼.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도 돼. 근데 그 먹는 거는 물을 가장 많이 먹거든. 네. 물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물 먹었다고 하면 밥만 먹잖아. 밥이 탄수화물 아닙니까? 빵하고 막. 그죠? 네. 그런데 내 몸을 구성하는 거는 한 전체의 0.6%에 불과해. 네. 그 말은 내가 먹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남으면 뭐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막 바깥쪽에 들어오면 많고요. 탄수화물이 세포 간 인식이나 정보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막 덩어리를 져갖고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구성은 먹는 건 많이 먹는데 체구성은 0.6%라는 건 왜 그러냐? 쓰라크면 주로 에너지원을 쓰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의 종류는요, 단당류 2개 결합하면 뭐예요? 이당류. 무 많이 결합하면 다당류라고 해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게 육탄당, 포도당이죠. 네. 또 과당도 있고 그죠? 네. 갈락토스도 있어. 포당은 이게 육탄당이기 때문에 이게 탄소 6개예요, 그죠? 네. 이게 육각형으로 된다는 거 모양이. 네. 포당이 물 빠지면서 탈수 추각 중합 반응이라고 있죠. 네. 물 빠지면서 계속 결합을 해. 그래서 포당 2개가 결합한 게 엿당이죠. 네. 엿당. 이런 것도 외워놔야 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당은 설탕. 설탕도 이당인데요.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한 거고.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게 젖당이죠. 네. 젖당은 포당하고 갈락토스가 결합한 이당이에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이제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이 녹말이. 동물은 녹말이랑 하고 글리코젠이라고 하죠. 네.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도 있다, 그죠? 네. 셀룰로스. 그 다음에 뭐 키틴도 있고 이렇다,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다당류야. 그럼 이런 거를 다 중합 처락해. 그럼 내가 밥을 먹는다. 녹말이 들어오는 거잖아. 흡수가 안 되잖아. 네. 흡수될 수 있는 거는 이 단당류로 분해. 그게 소화야. 이렇게. 가수 분해 반응은 물을 가해서 분해시킨다는 거지. 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를 가수 분해라고 해. 가수 분해. 반대로 이렇게 오면 뭐예요? 중합 반응이 아니. 포장을 계속 결합시킨 게 녹말이야. 네. 글리코젠도 포장을 계속 결합시키는데 차이점은 이 가지가 적박했지. 네. 얘는 가지가 많아서 빨리 바뀔 수 있는 거야, 그죠? 저장도 빨리 하고. 중학교에서는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종류가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건데요. 포도당 검출 반응, 녹말 검출 반응 이런 거 알아야 되지, 그죠? 네. 영양소 검출 반응 외워야 돼.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이죠, 그죠? 네. 다 외우고 있지? 네. 베네딕트 반응이라 해서 베네딕트 용액에다가 포도당을 섞으면 이 베네딕트 용액에 뭐가 있냐면 구리가 있어. 구리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이제 그 링 구조가 깨지면서 전자를 줘.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가 환원되는 거야. 네. 그러면 포도당이 환원대로 작용하는 거죠. 전자를 주는 놈이 환원되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색깔이 구리가 푸른색이잖아. 네.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 혼자 있을 때는 푸른색이야. 근데 포당을 넣어서 가열을 하면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푸른색 그대로 있으면 포당이 없다는 뜻이고 네.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야. 포당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왜 가열해야 되나? 왜 가열해야 돼? 반응 속도가 느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내에 실험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이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가열을 해요. 그런 것도 문제 서술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기억해놔. 가열을 한 이유는 반응 속도를 높여서
결과를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말건축가는 뭐예요? 아이오딘 반응이다, 그죠? 네. 녹말이 있는 감자나 이런데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많이 기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다가 감자 같은 고구마 같은 녹말을 내면 원래 색깔이 갈색이야. 엷은 갈색. 네. 원래 색깔 알고 있어야 돼. 엷은 갈색인데 녹말하고 반응하면 뭐 청남색인데 이 청남색이 푸른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라색이 아니. 청남색이네. 보라색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탄수화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CHO로 돼서 그죠? 근데 단백질은 CHO 말고도 질소가 더 있다. 꼭 기억해. 시험에 온다. 질소도 더 있고. 그 다음에 황도 더 있어. 황도. 그래서 질소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에너지원이죠. 왜? g당 4kcal잖아, 그죠? 네. 에너지를 얻고 나면은 노폐물이 뭐라 하나? CHO가 있기 때문에 CO2 물도 나오지만 또 NH. 질소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나온다, 그죠? 네. NH3 암모니아가 나와. 이건 독성이 강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그대로 배설을 못해요. 네. 그래서 독성이 거의 없는 요소로 바꿔서 배설해요, 사람은. 이 장소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콩팥에는 요소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아. 여기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물에 잘 녹으니까 에너지 사용 안 하고도 물에 녹아서 배설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동물들은 육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이 귀하나. 네. 그래서 에너지를 쓰더라도 요소로 바꿔서 배설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 속에서 하는 생물들은 뭐예요? 자기 주변에 전부 물이잖아. 네.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요소로 바꿀 필요 없고 바로 암모니아 그대로 배설을 합니다. 물에 녹여서. 그래서 서식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질소 노폐물의 종류가 이제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경우에는 가벼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요산이라는 거로 바꿔서 배설해요. 요산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 최구성 물질이야, 그죠? 네. 주로 최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할 때 약 16% 정도가 뭐 단백질이 됐어. 그래서 에너지원인 단백질이 몸 구성을 할 때는 주로 단백질이다. 가장 많다. 내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아까 탄수화물, 녹말의 단위체가 포도당이잖아요, 그죠? 네. 한 종류, 포도당 한 종류가 계속 100개, 200개 붙은 거예요. 글리코젠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잖아, 그죠? 네.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20종류나 있어. 20종류. 그러면 기초가 되는 게 20종류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막 여러 개 결합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단백질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만약에 4개의 아미노산으로 됐다 그러면 몇 종류 나와? 20에 그 4성. 그렇지. 20에 4성이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몸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기능들을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소도 단백질로 되고, 그 다음에 뭐 내 몸을 방어하는 물질, 항체도 단백질로 되고, 산소 운반하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로 되고, 세포막에도 단백질이 있어서 운반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검출 반응 역시 배워야 됩니다. 그죠? 뷰렛 반응이라고 해요. 단백질을 검출하는 거. 뷰렛 반응은 들어가는 재료까지 알아야 돼. 5% 수산화나 나트륨 맞나? 네. 5% NaOH 이용해가고 1% 황산고리 CU에서 포함하고 계란 흰자 같은 게 단백질이잖아. 어? 네. 이러면은 고리가 들어 있으니까 푸른색이지. 네. 그런데 단백질하고 반응을 하면 무색 돼? 보라색 됩니다. 보라색. 되겠죠? 이렇게 외워봐요. 자, 단백질 이 정도 하면 중학교는 지금 충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자, 원래는 지질의 한 종류를 지방이라고 해요. 네. 주로 에너지 저장 형태가 이제 지방이며, 이 중학교 교재도 이거 바꿔야 되는데, 지질로. 계속 지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CHO로 구성됐다,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얻고 나면 CO2 물부터 높여버리게 하고요. 에너지 원이기도 하고 에너지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포도당이나 단백질로 에너지 저장을 잘 못하느냐 하면 친수성이야. 물하고 친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그 말은 우리 몸에 물이 가장 많잖아. 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어디 한 곳에 탁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물 따라 막 이동하기 때문에 저장하기 어려워. 근데 지방은 뭐예요? 지금. 물하고 안 친해, 그지? 네. 그 기름하고 친하잖아, 그지? 네. 물하고 안 친한 거를 소수성이라고 해. 소수성. 물하고 친하면 친소성이라고 하고. 이 소수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뭐예요? 저장 한 곳에 차곡차곡 저장하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g당 얼마야? 가장 많은 9칼로리. 그래서 와, 꼬꼬 가슴에 뭐가 많나? 지방이 많아. 왜냐하면 꼬꼬는 어떻게 써 있나? 우리 그 진행 증기기잖아, 일종의. 네. 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왜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나? 안 돼요. 왜냐하면 꼬꼬 이 조류들은 날개짓 할 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 그래서 지방으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는데 주로 가슴에 저장. 그래서 닭 가슴살. 거기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무게가 앞쪽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가슴에 그 무거운 무기 중량을 감당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몸에서 세포막 성분이야, 그죠? 네. 경계를 나누는데 중요하잖아. 물하고 안 녹기 때문에. 세포막 구성 성분이 되고, 슬개드 성분도 되고, 성호르몬, 호르몬의 성분도 돼요. 성호르몬이나 부신거칠 호르몬 이런 것도 다 지방으로 되어 있고, 지방은 종류를 그럼 할 필요 없겠다, 조합교리가. 그죠? 뭐와 뭐로 돼 있나? 뭐와 뭐가 결합해서 지방이 될까? 한 군데에 그리세로라고 세 군데 지방산이 결합해갖고 지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세롤이 이렇게 있고요. 지방산은 이렇게 뭐 탄소가 16개, 18개만 길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결합하면 이제 그리세롤 한 군데에 지방산이 3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지방이. 이런 모양이 뜨면 아 이게
지방이 나야 돼. 근데 내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단백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방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방 덩어리로 들어오는 거야. 지방 한 군데 한 군데 떨어져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지방 입장 하나 떨어뜨리는데 관여하는 게 뭐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되겠죠? 그 다음에 검출구 하는 건 뭐고? 슈단슬이죠. 네. 슈단슬이 용액은 원래 이게 검은색에 붉은색, 암적색이에요. 네. 그 지방을 섞으면 맑은 붉은색, 선홍색으로 볼게요. 되겠죠? 네. 그 영양소 검출구 하나 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에 뭐 고구마만큼 우리 상식 아닙니까? 탄수화물 그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가정 가사나 그것은 나오죠, 그죠? 네. 생물에서는 어떤 음식물에 뭐 영양소 뭐가 많고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에너지원인 주 영양소고, 물은 중학교에서 뭐 했나? 네. 뭐 했노? 그럼 청소 물질이죠. 네. 얼마? 야, 사람은 동물이 한 66%, 식물은 90% 넘게 물로 돼 있어요. 66% 차지하는 가장 많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인데, 무기물이잖아. 네. 물은 무기물이야. 와, 우리 영양소, 6대 영양소 있는데 유기물이 4개야. 탄단지하고 비타민, 이게 유기물이고, 물하고 무기음료가 뭐 무기물이야. 간단한 물질을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이 가장 큰 거 물으면은 물하면 안 돼. 유기물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단백질이 가장 많아요. 그 관계없이 가장 많은 건 그건 물이야. 그 알면서도 틀리는 게 그런데 생물은 다르고 안 다르거든. 알면서 틀리는 문제들이 들어있어. 꼬아갖고 까베기 꼬듯이 꼬아가지고. 그 생물을 확실하게 100% 암기 안 하면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요. 물리나 수학 같은 건 아예 손도 못 대면 못 푸는 거잖아. 네. 그죠? 근데 생물은 아니라 알듯말듯 하면서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거는 이제 100%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이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합니다. 그죠?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건 비열이 커. 비열이 크고 또 뭐예요? 응집력이 크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응집력이나 부착력이 크다는 얘기는 뭐 정산작용이나 물질 흡수나 이동에 유리해. 네. 그게 혈액에 또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물질들을 다 물에 붙여갖고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흡수나 운반에 그 쓰이는 뭐예요? 물의 특징이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물의 특징이 뭐냐면 비열이 크고 기하열이 큰 거야. 그래서 주변에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있어도 내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이. 그 옛날부터 그 물이 있는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더 모여 살다가 뭐예요? 도시가 형성되는 거잖아. 한강 주변에 모여 있는 도시가 서울이죠, 서울. 네. 낙동강 보면 부산이나 대구거든. 그런 식으로 물이 그만큼 뭐예요?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 생활은 편하게 될지는 몰라도 보니까 오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이제 오염되는 게 이제 수질 오염이라고 하고요. 공기 오염, 대기 오염, 이렇게 소음 이런 식으로 오염이 굉장히 많은데 물이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살죠. 어디 경민대도 물만 있으면 꽤 오래 버틴다 하잖아, 그죠?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끓여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뭐 형편되면은 깨끗한 물 사가 먹는 거 생수죠. 그래서 옷은 정수기다 해가지고 뭐 근데 별로 믿음이 안 가나 정수기. 그래도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영양소들이 우리 이불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구성하는 물에 녹아. 네. 물에 녹아가지고 물이 그 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작용한다, 그죠? 네. 용매로 작용하고요. 무기용매죠. 물이 무기물이기 때문에. 녹인다 하는 건 중요해. 녹아야 화학 반응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굳어 있으면 분자가 운동력이 떨어져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역할이 있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자, 비타민은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물에 녹느냐, 기름에 녹느냐, 그죠? 네. 물에 녹으면 수용성, 기름에 녹으면 수용성. 구분해서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죠? 빔Cl 맞나? 비타민 B, B도 종류가 많아. 네. B만 뭐 바뀌면 그죠? C는 뭐야? 계열병이에요, 부족하고. 네. BCl. 그 다음에 지용성은 ADEFK, 그죠? 양면증이죠, A 부족하면. 반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면이 바로 뭐다 보이는 사람 없는데, 우리 보통 불이 없어도 계단에. 계단이다 하는 건 보이거든. 네. 근데 양면증 걸린 사람은 계단이 아예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가 떨어지죠, 그죠? D는 무릎병, 불임병에 걸린다, 그죠? E 부족하면. 피부염, 혈액응고 장애. 근데 이거는 거의 부족 안 해, 비타민 K는. 대장에 대장균이 뭐예요? 비타민 K를 합성해서 우리한테 줘요. 네. 그 다음에 무기염료. 너 선생님이 해준 것만 외우면 되실 거야. 뭐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하는 단백질이야. 적혈관에 있는데 뭐가 있어? 철이 있죠. 네. 철. 또 굴이 있는 것도 있어. 헤모글로빈에 구리가 있는 동물은 푸른색이야, 붉은색이 아니고 푸른색 피가 됩니다. 원충이라든지 예를 들어 철이 있는 게 구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티록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 갑상선 호르몬인데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뼈나 이런 거는 뭐예요? 칼슘이잖아, 그죠? 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무기염료 대표. 뭐 교재 거기 보면은 왼쪽에 심의 쪽에 보면은 무기염료, 비타민, 물 이렇게 구명양소, 에너지원을 이용 안 되는 거 이렇게 해놨어요. 네. 뼈나 이 혈액을 구성한다. 혈액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철이 있는 경우고,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뭡니까? 신경 이동이 중요해요. 칼륨이라는 게 신경 이동이 중요하고요. 이는 핵산의 성분이거든요, 그죠? DNA, RNA 이런 거. 네. 우선은 바이타민 가나. 네. 그 바이로 읽는 게 맞아. 원래 영어로 이렇게 쓰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그냥 E로 읽었거든요. 우선 I로 읽는 거야. 왜? 미국 사람들이 거의 I로 읽으니까. 그 다음에 물을 댔네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요. 줄 거 없고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기화열과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운반하는 것은 응집력과 부착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네. 물질 운반과 이동과 흡수에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소화에 들어오면 이거는 소화효소를 외워야 돼, 그죠? 네. 네. 자, 에너지원인 주영양소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했지. 네. 다른 말로 중합체, 그지? 네.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인데 탄소 골격이를 형성하고 있어. 탄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죠. 네. 그래서 팔이 4개라는 뜻이에요. 그 4개의 팔에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 수소도 붙일 수 있고, 또
또 뭐도 붙일 수 있나? 뭐 질소도 붙일 수 있고 O도 붙일 수 있고 뭐 많죠, 그죠? 네. 인도 붙일 수 있고 해서 요 그람을 공유계라고 하죠, 그죠? 네. 전자쌍을 형성을 하려면 8개. 두 번째 탄소 전자 껍질부터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네. 4개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4개를 뺏으려고 하니까 주는 놈이 잘 안 뺏기려고 하잖아.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그러면서 화학결합을 이루는 게 공유결합이에요.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가 쫙 가면서 단일결합도 형성하고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탄소고, 탄소 같은 역할, 우리 몸에 탄소 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질에서는 규소죠. 규소. 그 조기 같잖아. 아, 네. 화학식 안 해왔나? 외웠어요. 그렇죠, 그죠? 대신에 우리 몸에는 규소보다는 탄소가 유리한 이유가 규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많잖아. 너무 큰 거야. 그 다음에 누구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잘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지면 안 되지, 우리 몸은. 왜냐하면 공유결합하고 있는 걸 먹어가 떨어뜨려가 내 것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규소보다는 탄소가 유리해요. 보면 고분자 화합을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흡수 가능한 저분자 물질로 바꾸는 게 소화야. 그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있죠.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물리적 소화는 이제 덩치 큰 거를 덩치 작게 이제 부수는 거야. 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 이빨로 씹는 거, 덩치 큰 거를 작게 함으로써 소화효소하고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네. 그래서 화학적 소화를 도와주는 게 물리적 소화야. 최종 물질까지는 안 되지만 소화 속도도 빠르게 하는 거, 저자 씹는 거죠, 그죠? 네. 꿈틀, 호나, 이런 게 바로 물리적 소화야. 요거는 입에서만 일어나죠. 이거는 다 일어납니다, 소화기관에, 그지? 네.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이제 소화효소로 최종 산물까지 소화하는 거를 화학적 소화예요. 자, 그러면 소화를 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바로 소화효소야. 네. 소화효소. 이 효소라는 놈은 이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시키는 우리 생물체 몸 안에 있는 촉매야. 생체 촉매라고 해. 화학 시간에 촉매가 정촉매야. 근데 이게 만약에 소화효소 없이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분해하려면 높은 압력이나 높은 열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 체온이 36.5도에서 벗어나니까 죽죠. 네. 그래서 소화가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화효소 이래갖고 이제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의 효소 전체를 우리 6개로 나눠요. 생물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산화하는 효소라게.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효소, 연결효소, 뭐 부가 제거 효소도 있고요, 이성질라는 효소도 있고요, 가수 분해 효소라게 소화효소. 물이 가해지면서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데서 가수 분해 요소고, 가수 분해 요소는 이제 명칭을 효소하고 결합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해요. 그 기질에다가 ASE를 붙이면 보통 소화효소의 명칭이 돼요. 가수 분해 요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수 분해 요소라 이렇게 명칭을 보고요. 이 소화효소는 세 가지를 갖춰야만 요거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요 정도 알아야 돼. 자, 첫째는 효소하고 결합하는 물질을 알 때는 기질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기질이 맞아야 돼. 특정 효소가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한다는 게 뭐?
기질 특이성 이렇게.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라는 녹말분해 요소는 누구하고 반응하나?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반응할 수 있지. 네. 그런 게 기질 특이성이야. 펩신은 단백질. 단백질하고만 변화하잖아. 그런 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그래서 기질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냐? 효소는 다 단백질로 돼서. 네. 단백질은 이 온도가 맞아야 자기의 특수한 산차 구조를 형성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맞아야 돼. 최적 온도. 소화효소는 다 내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니까 체온하고 같겠죠, 그죠? 네. 3, 40도라는 온도를 유지해야 소화가 잘 돼. 그 다음에 pH가 맞아야 돼. 네. 그 정도. 최적 pH가 맞아야 돼. 그런데 이거는 소화효소마다 서로 다르다, 그지? 네. 우리 소화기관의 이 pH가 다 달라. 입은 7이고요. 위는 염산 때문에 방산성이에요. pH 2고요. 소장에 가면은 pH 8이 되는 거야. 7.8. 그러면 입에서는 뭐예요? 7이 체력이 아밀레이스가 작용한다는 얘기고요. 네. 요는 펩신이 작용한다는 얘기고, 그죠? 네. 요는 뭐 트립신, 그죠? 그런 식으로 최적 온도는 소화효소마다 다 체온의 범위에서 같지만 최적 pH는 서로 다르다. 소화효소마다. 그래서 소화효소 문제가 나오면요, 요 세 가지를 봐야 돼. 기질, 온도, pH 세 개 다 맞으면 그 영양소가 분해된다는 얘기지, 그지? 분해된다는 얘기는 그 영양소가 없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그 영양소 검출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요. 않는 거야, 그지?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영양소가 남아 있는 거고 검출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응. 그 반대로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입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위에서의 소화, 뭐 소장에서의 소화. 소장은 십인장, 공장, 해장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고요. 네. 공장에서 소화나 흡수까지 다 끝납니다. 소화 흡수가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으로 이어지죠, 그죠? 네. 자, 음식물이 이렇게 입에서부터 쫙 대장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게 움트운동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음식물하고 소화효소하고 잘 섞어주는 게 뭐야? 혼합 운동, 분절 운동이라고 하죠, 그죠? 네. 꿈틀 운동을 연동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가 있죠. 소장의 식이장으로는 뭐고, 이자액도 나오고, 그죠? 네.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식이장으로 쓸개즙도 분비되고, 입에서는 침이지. 네. 그 다음에 위에서는 위액이 있고요. 소장으로는 여기 공장에 소장 내벽에 소장액이 있어, 그죠? 네. 자, 그래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소화액이 이렇게 막 침도 있고 위액도 있고 소장액, 이자액이 있는데 쓸개즙은 소화액은 맞아. 근데 소화 효소는 없다. 기억해놔야 돼. 네. 침에는 소화 효소 뭐 있나? 아밀레이스. 위액 속에는 펩신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쓸개즙은 소화효소 없다고 했잖아. 네. 이다액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 다 있어. 라이페이스, 지방 분해효소죠. 네. 아밀레이스, 탄수화물 분해효소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트립신이 있습니다. 그죠? 네. 단백질 분해요소예요. 그래서 3대 영양소, 주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 다 가지고 있는 소화액은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이자잖아. 네. 그래서 이자가 중요하고 이자 암액이 어디 있나 제일 빨리 죽어요. 소장액에는 이제 이당류 분해 요소들이 있어. 말테이스, 열당 분해 요소죠. 네. 설탕은 분해하는 거예요. 수크레이스. 젖당 분해 요소는 락테이스. 그 다음에 단백질 최종 분해 요소가 페티데이스죠. 네. 이런 것들이 소장액 속에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대 영양소 소화과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해보자. 알겠다. 단백질.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흡수 가능한 형태가 아미노산이. 그러면 단백질은 처음에 입에서 소화 안 돼, 그지? 위에서 처음 소화됩니다. 입에서 소화되는 거는 녹말밖에 없어요. 네. 탄수화물. 펩신이 위에 속에 있고요. 염산 때문에 최저 pH가 2야, 그지? 네. 그러면 뭐로 바뀌어? 폴리페타이드. 단백질하고 폴리페타이드 차이는요. 단백질은 이렇게 둥근 3차 공간구조에 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일렬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둥근 거 소화시키려면 어렵거든.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거는 툭툭툭 끄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되기 좋은 행태로 바뀌었다. 그래 보면 돼. 폴리페타이드가 트립신, 내가 여기서 뭐 아미노산 2개 붙은 게 다이펩타이드다, 그죠? 이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끼리 연결하는 결합 명칭이야. 그걸 갖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그죠? 네. 아미노산 2개 붙은 거고, 이거는 아미노산 3개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1개씩 다 짜라면 이제 뭐 펩티데이스죠. 네. 그래갖고 최종 목표 아미노산까지 소화가 됩니다. 이게 단백질 소화예요. 그럼 매워야 돼. 그 다음에 위샘이나 소화기관이 다뭐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 네. 그런데 내가 먹는 삼겹살에 있는 단백질하고 위벽을 구성하는 단백질하고 다 소화시키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는 기능이 없는 전구체로 분비돼. 펩시노젠으로 위샘에서 나와요. 그 위에 나오면 염산이 있잖아, 그죠? 네.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되는 거야. 그 염산이 강산성을 유지해가지고 위로 들어오는 뭐 우리가 상추라든지 날 것도 많이 먹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네. 두 번째는 펩시노젠을 기능이 있는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산에 의해서 절여집니다. 네. 내 몸에 입을 통해 들어오는 단백질이 그래갖고 많이 풀어져 이 상처 구조가. 그래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요, 염산이. 네. 그 다음에 얘도 트립신도 트립신오젠으로 분비된다, 그죠? 네. 엔테로키네이스 너 학교에서는 안 배웠대. 네. 그래서 어쨌든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 두 개는 기능이 없는 전구체로 분비되어 갖고 소화관과 소화샘이 분해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소화관과 소화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구체로 분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벽은 뭐가 있나? 뮤신이 위액 속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뮤신이 펩신에 의해서 위벽이 분해되는 걸 감지해줘요. 그 다음에 이 위벽 안에 소화관 내벽 안에 보면은 기저세포가 있어요. 얘가 줄기세포야. 계속 분해를 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위벽은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분들 3번 넘게 먹자. 네. 수시로 먹잖아, 그죠? 네. 그래도 싱싱하게 위가 괜찮은 이유가 이런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위벽 보호장치.
뮤신도 있고 계속 분열해서 새로운 걸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죠? 네. 자, 이게 단백질의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된다, 그죠? 네. 대신에 위에 가면은 pH가 안 맞아서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 분해 못하죠. 네. 위에서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소장에서 소화가 되더라고요. 녹말 2단계로 분해되겠죠. 네. 엿당, 설당, 젖당 이렇게 분해되겠고요. 요렇게 두 개 연결된 거예요. 설탕도 그렇고, 그죠? 요거는 단당류 뭐 포도당, 포도당 되는 거고, 얘는 포도당, 과당 되는 거고, 얘는 포도당, 젖당 되는 거잖아, 그제? 여기는 뭐야?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침에서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어? 이다에서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테이스, 시프레이스, 락테이스, 그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지방이 처음에서는 좀 심하게 배우를 가르치는 건 모르겠어. 안 가르치고 싶은데 지방 덩어리가 들어와. 이거를 쓸개즙이. 자, 쓸개즙은 어디서 만든다? 간에서 만들어. 쓸개즙이라고 해. 쓸개에서 만든다. 그렇게 당하지 말고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식이장에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이 많으면 왕창 분비돼. 쓸개즙 분비가 촉진돼. 그래서 어디에 저장해놔야 필요할 때 왕창 분비되거든. 네. 그래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식이장으로 분비되는 거야. 쓸개즙이 들어가고 이런 지방 덩어리를 쓸개즙 들어가고 조금씩 뜯어놓는 거야. 지방 입자로. 네. 이런 거는 뭐 표면적인 넓어지지. 네. 이런 지방 입자 한 양씩 떨어뜨리면 지방 덩어리에서 표면적으로 생성시켜서 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쓸개즙이. 네. 그걸 지방 유화라고 해. 지방 유화. 그런 다음에 이 지방 입자를 이제 분해하는 소요소가 이 자리에 속에 있는 라이페이스야, 그지? 네. 라이페이스가 이제 분해하면은 글리세롤하고 모노 글리세리드 명칭이 좀 길지? 네.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붙은 거야. 모노 하나라는 뜻이. 하고 두 개의 지방산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오히려 흡수가 가능하다. 그지? 네. 일단 3대 영양소 소화 과정하고요. 좀 쉬다가 흡수와 이동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소화만 하면 된다며. 순환도 수행법이 들어가나? 네. 저희 오다만 다 들어가. 이거는 이제 스키생하고 계속 하시고요. 네.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문제 풀다 막히면 뭐예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래야 되지. 문제를 선생님이 계속 풀어주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수능 쳤대요. 아래인가? 목요일에 수능 쳤잖아. 그때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나? 선생님하고 같이 수능 치러 가나? 아니잖아. 수능 치는 교실에는 자기 혼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학 문제도 물리 문제도 뭐 생물 문제도 그건 알더라도 뭐예요? 혼자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 이 느는 속도가 빨라. 그러고 어떤 모르는 문제를 딱 봤는데도 겁이 졸라요. 네, 선생님 풀어주는 문제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내야 속도가 느리. 그래서 문제 이 기본이죠. 오트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는 거는 기본이야, 거의. 그죠? 그러고 저기 뭐야 족보닷컴에 있는 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그죠? 그거는 시험 기간 나고 하면 아마
선생님이 할 겁니다. 그죠? 네.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끝나? 안 끝나? 네, 이거